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어, 다시 쓸까 하다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도인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말에는 어폐가 있다 이 말이죠. 환경 또한 부처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멩이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반응해야죠. 행복하면은 또 물질에도 영향을 줘서 몸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물질계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이 신족통이죠. 그건 이제 도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고요.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또렷해진다. 그러니까 분별 시비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뿐이죠. 이렇게 또렷해지는데 다만 집착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기뻐요. 근데 마음은 흔연하게 행복해요. 나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슬퍼요, 분명히. 그런데 또 마음은 흔연하게 행복합니다. 다음에 신통을 무시하는 수행자는 누진통을 생각해 봐야 한다. 가끔요. 제가 이제 신통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누진통이 정법 수행자만 얻을 수 있는 신통 아닙니까? 본인들도 신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왜 신통을 무시하는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번뇌 즉 보리라. 이걸 체득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누진통이죠. 완벽히 체득하면 누진통이 이해가 아니라 체득이요. 마음으로 얻는 거예요. 다만 그건 본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득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숙명통하고 천안통이죠.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본인들은 스스로 착각을 주의하라고 저는 신통을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넘어갑시다. 도착지를 향해 고집 부리는 것은 신념이지만 도착지 반대로 가는 고집은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 그래서 도착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행 차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 수행 차제로 남법부터 시작하는 구차 재정을 설정을 했었죠. 뭐 다른 걸 설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어차피 나의 불교 사용법이니까요.
너무 심한데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저만 대충 보이면 되지. 저도 잘 안 보이나? 증오하면 물질계와 정신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체득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보통 인간들의 마음 능력으로는 물질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마음으로는 유물론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유물론이 승리한 대표적인 애가 과학 아닙니까?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요. 과학이요. 고집이 없어요. 이 과학이 무상무화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본인들의 이론에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스승 삼아서 궤도 수정을 해요. 고집 안 부려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를 알아요. 왜냐면은 현대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서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은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알아요, 본인들이. 그리고 뭐 요즘에 빅뱅 가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빅뱅 가설도 빅뱅 이전의 상황은 아예 가설조차 없어요. 제대로 된 가설조차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물론이네 유심론이네 나누는 게 사실은 우습죠.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불교를 굳이 유물론, 유심론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유심론이라 그랬지. 불교 이퀄 유심론이라고는 제가 안 했을걸요. 했다면은 그때는 말 실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유물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유물론, 유심론 따로 보는 것도 틀렸고 같이 보는 것도 현재는 틀렸죠. 현재 우리 수준으로는 틀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근데 이제 하는 건 뭐 딴소리를 하려는가 보죠. 증오하면은 유심론 쪽으로 좀 기울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다음 봐보세요. 깨달음을 얻어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차별도 없다면 한심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감화시켜서 바른 길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변명을 좀 해볼게요. 인간은 몸이요. 가본 역할을 해요. 아주 튼튼한 가본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치로 굳이 따져본다면은 능력치 10에서부터 능력치 10만까지 정도는요. 태가 안 나요. 태가 안 나. 만약에 능력치가 10이 아니라 9 정도 되거나 또는 10만이 넘어가면은 이제 태가 나거든요. 근데 엄청난 범위의 능력치에서 이게 태가 안 난다고요. 물론 죽으면 바로 검증됩니다. 근데 죽어라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검증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능력치가 10만이 넘어야지 육신통이 다 가능하다고요. 다행스럽게 그 중간에 좀씩 가능하긴 한데. 그 다음에 10 이하면 이제 인간 이하라는 게 확실히 보이죠. 이제 깨달음 뭐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5살이에요. 제가 이제
4살 때 이사를 해 가지고 바로 인제 느꼈던 거니까 아마 늦어도 5살 정도는 되겠죠. 그때부터 인제 엄청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무감에 빠졌어요. 아기가요. 근데 그 지금 그 당시 상황이 인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지금 되돌아보면은 인제 공 있잖아요, 공. 그 공의 약간 삐뚤어진 반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직계 스승님도 계시지만 이제 반계 스승님도 계시죠. 제 반계 스승님한테 진공묘유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허무함은 사라졌죠. 뭐 그렇고요. 아, 어떻게 잘 봐봅시다요. 지금 하다 보니까 갑자기 후회가 되네요. 다시 쓸 걸라는 후회가 죄송합니다. 출가 수행자에겐 마음 공부, 중생 제도, 승단 유지가 전부이다. 그래서 무소유 개념이 달리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는 이제 무소유 개념이요. 무집착은 당연한데 최소한의 소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미래 격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 소유가 꼭 필요하죠. 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근데 재가인이라 할지라도요. 혈혈 단신이라면은 그냥 죽을 때 조용히 사라지면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 니나 잘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글이 안 보이니까 막 다른 글이 보여요. 자, 부처님 말씀 중에는 바른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다 들어있다. 그래, 다 들어있는데 뭐다 말할 수는 없고 간단히만 보면요. 정치 쪽은요. 성자가 정치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성자가 정치를 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집단 지성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민주주의죠. 어떤 한 당이 장악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집단 지성이요. 전체 지성이요. 민주주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경제 쪽은요. 자본주의 쪽이셨던 것 같아요. 대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본주의 플러스 배품이요. 현재 뭐 선진국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다음 사회 쪽은요. 어느 정도 규칙성은 갖추되 최대한 자율성을 존재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기초지만 좀 더 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들을 쭉 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했던 정치, 경제, 사회가 한번 맞은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요. 물론 제 입으로 또 계속 말할 겁니다만은 그 다음이요. 설령 내 눈으로 확인한 것조차도 사법인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야지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과 공간이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뭐에 어긋나요?
무상에 어긋나죠. 무상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그냥 시 공간이 고정돼 있구나. 근데 뭐 그런가? 뭐 이렇게만 넘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아인슈타인 이론 저번에 특수상대성, 일반 상대성 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시 공간은 변형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그렇다. 인제는 무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요. 무상무화에 어긋나 있으면은 일단은 아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걸 고정관념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요.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그게 무상하고 무아임이 밝혀질 거라고요. 이제 다행히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 두 줄인가요? 증상만을 막기 위해 내가 신통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까 했던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신통 그 산명의 순서가 있어요. 승명통, 천안통, 누진통 순이에요. 이게 처음에 승명통이 먼저 좀 열린다고요. 승명통이 열리면은요, 무엇은 제일 쉽게 보이냐면요,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었던 역사가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부터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뭐 증명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뭐 지금 뭐 도 닦는 것이지 뭐 사회 관여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쓸 걸 하는 생각을 계속 처음 할 때부터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살불살조는 교조주의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이게 살불살조가 뭐예요? 살불살조가 부처님이 보이면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가 보이면 조사를 죽여라. 아주 잔인한 말이죠. 부처님이야 그런다 치고 조사는 큰 스님들 중에 큰 스님을 조사라 그러죠. 큰 스님들 중에서 큰 스님을 조사라 그래요. 부처님이 보이면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여라. 선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발언인데요. 이게 왜 이 말을 했냐면은 교조주의를 막아라는 거. 교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조주의가 뭐냐고요? 맹신 보이죠 살짝? 맹신이에요. 맹신하는 거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교조주의라고 해도 되고 이것을 독단주의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것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조주의예요. 당연히 딱 듣는 순간 그것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무상과 무아에 바로 어긋나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선종에서 살불살조가 나온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놀라가지고 물을 치웠습니다. 물 안 엎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죄송합니다. 과학 이야기인가요? 그럴까요? 작용과 반작용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두 물체가 등장하며 이것은 인과법이다. 두 힘의 평형도 위와 같으나 세 물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인연법이다. 두 힘만 놓고 보면 인과지만 가운데 물체는 연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작용 반작용.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A가 이 책상이고 B가 이 펜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A가 B를 때렸잖아요. A가 B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펜이 책상을 때리는 힘과 책상이 펜을 때리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정확히 반대예요.
두 물체가 등장하잖아요. 방금 책상하고 펜하고 딱 둘만 등장했잖아요. 이게 인과법이라고요. 이게 인과법이라고요. 근데 두 힘의 평형도 이와 같으나 그럼 두 힘의 평형은 뭐냐면요. 작용 반작용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지금 이 펜이 있죠. 그러면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펜을 당기고 있어요. 왼손이 이 펜을 당기는 힘과 이 오른손이 펜을 당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펜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두 힘의 평형이에요.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작용 반작용은 이게 뭐는 똑같아요. 왼손과 오른손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건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아까 작용 반작용 할 때는 책상하고 펜 둘만 등장했죠. 근데 지금은 누가 등장했어요? 왼손, 오른손, 펜 셋이 등장하죠. 셋이 지금. 그러면은 왼손과 오른손의 관계가 인과관계라고요. 그리고 이 펜이 뭐라고요? 이 펜이 연이라고요. 이 펜이 연이라고요. 이제 조금 됐습니까? 뭐 완벽히 맞는 애는 아니지만 비교적 도대체 인과, 연, 인연 뭐냐 이거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마저 보면요. 마저 보고 좀 더 합시다. 작용과 반작용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펜이 책상을 때리고 책상이 펜을 때렸잖아요. 그럼 마치 지금요. 펜이 책상을 때린 게 먼저인 것 같죠? 실제로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선후가 없어요. 펜이 책상을 때린 것과 책상이 펜을 때린 것은 동시에 일어나요. 선후가 없어요. 인과에는 선후가 없는 거라고요. 중론에서 우리가 봤었죠. 중론에서. 옛날 혹시 기억납니까? 중론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세상 일에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원인, 대상, 생각, 여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중론의 말이 방금 한 것보다 레벨이 더 높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방금 한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인과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연입니다. 인과 사이에 끼어드는 게 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 세상 일이요. 당연히 끼어드는 무엇이 많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법들과 연이 모여가지고 인연법 또는 연기법이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구분할 필요 없이요. 인과법, 인연법, 연기법 그냥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말 안 했어요. 이 네 줄 다 필요 없어요.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 여러 번 했었죠. 핵심은 진여 연기였죠. 모두가 부처라는 데서 출발한 진여 연기가 핵심이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